XRP의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16% 넘게 급락하며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 CTO이자 이 데이비드 슈왈츠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 테라와 SEC 소송 판사에게 일침을 날렸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결론을 말하자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것인데 이 야후 파이낸스에 소개된 관련 기사를 분석해서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일 중앙은행이 발표한 회의록에 의하면 연준 이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당한 상승 위험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 실제로 7월 25bp 금리 인상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했고 소수만이 금리 동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2%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2%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죠. 이제 어쩌면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인류가 감수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인플레이션률의 감소를 확인한 연준은 어쩌면 완벽하게 과거로 회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패트릭 하커의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출 수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이목은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 심포지엄입니다. 2022년 잭슨홀 미팅은 증시와 코인 마켓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스탠스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치가 있었는데 연준의 7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죠. 우울한 전망들은 결국 자산 가격 하락을 낳았습니다. 특히나 다시 오르고 있는 오일 가격이 가장 큰 문제인데 중국의 경기 침체 또한 상당히 심각하죠. 이 중국 정부는 아예 청년 실업 지표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엇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파월의 지난 의사록에 나타난 발언을 살펴보면 팬데믹에 남은 왜곡을 볼 필요가 있다며 늘 그랬듯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아직은 금리를 더 올릴지 유지할지 내릴지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 그가 늘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산의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한 지금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게 이상한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자산 가격 상승은 순전히 기대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것이 어쩌면 큰 그림 안에서는 시기상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시켜서 경기를 다운시키고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만들어지면 다시 금리를 내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기 침체까지 가기 전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이죠. 지난 2022년이 크립토 윈터였다면 2023년은 프리 불장입니다. 지금은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간 지점 그 어딘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당장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과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따다가 먹겠다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와야 합니다. 지금은 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참 아쉬운 상황 속에 추가 조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이 참 문제인데 이 중국의 헝다 그룹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 파산법원에 챕터 15 파산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챕터 15는 국제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 회사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파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 중 하나의 헝다 그룹은 홍콩과 케이먼군에서도 이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부문
새로운 자회사와 타안지 T안지홀딩스와 함께 챕터 15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 헝다그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 12월에 처음으로 달러 채권을 부도 처리했습니다. 이 회사의 어려움은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게 되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이 비구이 위안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불리우는 업체 또한 이를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한 위험이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중국 주요 은행들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매입하는 시장 개입도 단행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관한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의 수준에서 추가 폭락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개월 내 최저치 커뮤니티 반응은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폭락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블런치의 경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제 비트코인이 2017년 최고치에서 80% 하락했던 이 4년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파른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않고 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2019년과 비슷한 매크로 하락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강세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이 트위터 커뮤니티의 초기 반응은 스페이스 X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인수한 3억 7,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라는 보도가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는 의견과 이 중국의 헝다그룹이 뉴욕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는 이 지적하는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하락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5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6월 2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정반대로 한 유명 크립토 분석가의 경우는 내년 6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언급 또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유명 크립토 분석가 비트코인 반감기로 내년 6월부터 상승장 시작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가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의 필연적인 상승을 예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2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분석가 조시 레거의 경우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물량 공급 부족과 이에 따라 약 몇 달간 이어질 상승장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가 비트코인 상승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시장 공급에 쇼크를 일으킬 것이고 동등한 비트코인 수요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한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거는 최근 시장의 주요 이슈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언급,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한 비트코인 상승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없이도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건이고 이제 현물 ETF 승인이 거부될 것 같지는 않다. 설령 현물 ETF 승인이 거부되더라도 비트코인 공급 위기에 기인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 일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관한 다양한 가격적 분석들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2024년 초에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불장을 의심하지 않는 데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주위를 보시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예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죠. 이 투자에 관심이 없지만 최근 미 증시나 한국 증시가 반짝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나 비트코인에는 거의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지만 현재 가격 상황
참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XRP의 경우는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16% 넘게 급락하며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XRP의 가격 급락은 미국의 추가적인 긴축 동화 정책 가능성에 이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락했고 미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하면서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얼마 전 공개된 미 FOMC의 7월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시장은 올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관측해 왔는데 이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XRP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이죠. 또한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 웨일 와이어가 X를 통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 담당 판사 이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했다라고 전하게 되는데 이는 중간 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닌 SEC가 공식으로 중간 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것이죠. 이 법원은 SEC에 오는 8월 18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이에 대한 리플의 반론 답변인 9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른 SEC의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8월 초 SEC는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SEC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려 한다. 법원은 항소 요청을 받아들여야 SEC와 정부가 두 번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최근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하면서 XRP 가격을 0.83달러까지 끌어올렸던 상승 모멘텀이 빠르게 반전이 되었다라며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결국 상금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창립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거나 기관 투자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만 면책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분명해졌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예,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월츠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테라와 SEC 소송 판사에게 일침을 날렸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CTO, 테라와 SEC 소송 판사, XRP 케이스와 구분하는 것 확대 해석 말아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자신의 X 그 트위터를 통해 테라폼 랩스와 미 SEC 간 소송의 담당 판사인 제드 라코프는 리플 케이스와 해당 사건을 구분짓고 있을 뿐 이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라코프 판사가 사실관계와 소송 단계가 상이한 두 사건을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XRP 증권성 판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판사 간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앞서 제드 라코프 판사는 리플 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약식 판결을 선례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이 토레스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성이 인정되지만 유통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소송의 문제가 단순 약식 판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기나긴 대혈투를 다시 한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자체가 현재는 의미가 크게 없다. 왜 의미가 없는가? 단순 시간 끌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SEC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고 어떠한 타이밍을 어떠한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든 승인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악을 쓰고 미 정부가 나서서 블랙록을 이제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참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크립토 마켓의 혁신의 물결을 절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가 당장은 힘들어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리 멀지 않은 시기 안에 참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지금 1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시금 공포 단계 봤는데요. 정말 공포 단계가 작년에 보고 이제 안 보게 될 줄 알았는데 다시금 공포 단계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탈 팬데믹 이야기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특히나 리오프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간의 격리를 끝내고 중국이 몰려온다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헝다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하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렸지만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 정책을 썼습니다. 미국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리면서 10년물 국채와 중국 국채의 금리 격차가 1.6%까지 상승을 한 것이죠. 이는 10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2023년에만 5.4%나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외환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또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기준 위안화는 1달러에 7.34 위안으로 8월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죽하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회하는 검색하는 콘텐츠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법에 대한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이 2023년 마침내 크립토 투자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조건을 갖춘 거래소들이 딱히 없지만 홍콩으로 진입해서 중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언제까지 중국이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마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대규모 자금을 들고 있는 중국 부자들은 어떻게든 해외로 이동시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역시나 비트코인입니다. 이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채굴을 완전히 금지했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채굴을 0% 만들었던 국가가 이만큼 올라온 데에는 중국 정부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과거 코인 가격을 가장 크게 움직여 주던 이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코인들이 한때는 화제의 중심에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인 마켓 상승에는 비트코인 ETF도 중요하지만 중국 자금의 유입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인 마켓으로의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비트코인은 늘 허용되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용된다라기보다 막혔던 규제가 풀리는 것뿐인데요. 그 어느 나라도 사실상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